자꾸 이런 일이 발생해. 잠깐만요. 들린다고? 방금 들렸다고? 이거 내 걸로 해서 들린 거 아닌가? 마이크 들렸다, 보조에 들렸다. 이제 들린다. 이게 엄청 많이 잡혀. 이제 들려. 이제 들린다. 뭐가 문제였던 거지? 몰라. 아까 그 설정을 잘못했어. 이제 들린다. 네. 그거 할 뻔했어. 자, 이제 들리시는 거죠? 이제 어려움이 많다, 그치? 자, 근데 우리 보이게 해야 되는 거 잠시만. 네. OBS 여기 있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요. 인사하죠. 인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열북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어썸인에서 야심찬 기획, 효라클님을 모시고 하루에 200만 원 벌기 주식 라이브 방송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해요. 일단 지난 레터 한 번 나갔죠? 네. 지난 레터에서 저희가 이제 효라클님이 하루에 200만 원 번 인증샷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루에 200만 원을 벌고 있는 이 효라클님을 모시고 제가 그 방법을 낱낱이 공유하고 지금 저희가 어떤 그거를 하고 있냐면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같이 수익을 내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효라클님하고 저하고는 기본적으로 약간 투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뭐라 그러지? 각자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좀 보완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라이브 방송은 사실 저희도 사실 제가 이제 똑선미 채널에서 주식으로 라이브 방송하는 건 또 게스트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의 목표는 사실 하나죠. 돈을 잘 버는 거. 진짜 그쵸. 타이틀이 그냥 진짜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하루에 진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근데 더 벌 수도 있지 않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또는 뭐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 그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번 딱 200을 버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사실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는 그래도 하루에 50 정도는 번다. 아니면 100 정도는 번다. 잘 버는 날 빼고 그냥 이제 보통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본인이 알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약간 이쪽으로 와서 좀 네네. 자세가 불안정한 거.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저는 약간 진행자처럼 진행을 할 거고 효라클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효라클님하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2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가 느낄 때는 친절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마 이거 근데 구체적 종목 나와도 괜찮은 건가? 괜찮죠. 네네. 저희가 그리고 또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효라클님은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썸 레터를 싣기 위해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이제 돈을 이제 벌고 싶은 분들이 가장 고통받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길게 물려 있을 때예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가 좋다고 해서 또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분석을 해가지고 샀는데 그것도 이제 자신의 그 돈 중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게 이제 물렸을 경우가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좀 힘든 순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비자발적 장투 그렇죠. 또는 존버. 네,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 안 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비중을 주식에다 넣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뭐 20%, 30%, 또 많게는 뭐 마이너스 60, 70 이렇게까지 이제 간 상태로 이제 방치가 돼버리 한 번 그렇게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러면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 있어요. 효라클님이 이제 인증샷을 이렇게 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3-4개 종목 정도를 트레이딩 하는 것 같은데 그 트레이딩가 하루에, 그러니까 그날 뭐 오전이 됐던 오후가 됐던 그날 들어갔다가 바로 수익을 내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어떤 그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그 자산이 많이 묶여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단타를 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의 어떤 그 용도를 잘 모르세요. 용도를? 그러니까 단타를 언제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사실은 주식 투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서미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실 텐데 수백 가지 이제 매매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왜 써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단타는 그럼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단타는 일단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단타는 조금 투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단타족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팽배하고 있는 인식은 단타로는 돈을 못 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크고 뭔가 이제 뭐 억대 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워렌 버핏식으로 그렇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그렇게 뭐 짤짤이란 표현 쓰잖아요. 짤짤이에요? 짤짤이 치듯이 그렇게 단타 해가지고는 돈 못 번다.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큰 인식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데 참 단타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 보면은 일단은 돈이 없는 사람. 아, 돈이 없는 사람이 단타? 돈이 많지 않은 사람. 아, 많지 않은 사람.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왜 단타를 해야 되냐면 돈이 많지 않으니까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시드머니가 많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단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3번, 4번 계속 돌려야 시드머니가 많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단타가 유일해요. 주식시장에서.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일단 대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여기를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를 떠나서 일단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 서부터 하고 들어가니까 부동산은 이제 레버리지가 엄청 끼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 돈 조금 들이고 대출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이제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니까 부동산은 이제 막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서 몇 억 버는 사람이 있는데 주식은 막 $10돈으로 해라. 잃지 않을 만큼 해라. 막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맞는 말이에요. 1,000만 원으로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그 수익을 내는 데인데 그거는 굉장히 낙관적인 가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단타에 이제 하는 그 방법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확률을 계속해서 이제 높이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런 트레이닝 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 좀 들어가서 마이너스를 치더라도 마이너스 2% 안에서 딱 끊고 나올 수 있는 그 훈련을 사실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네. 효라클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를 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루에 내가 올랐던 수익률대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 2%를 찍는 순간 바로 나와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제 단타를 쳐야겠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단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단타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멤버를 막 섞어요. 처음에 단타 하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놔두고 이렇게 자꾸 하이브리드로 가니까 이게 스타일이 정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단타를 하겠다. 그럼 단타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뭐 단타 안 하고 뭐 스윙만 하겠다. 그러면 스윙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고. 스윙과 단타의 차이가 뭐예요? 단타는 조금 더 이제 그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날 이렇게 딱 잠깐 이렇게 넣었다 빠지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스윙은 약간 며칠 두고 본다든지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게 스윙 투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섹터별 순환매가 일어날 때 뭐 최근까지는 반도체 내에서도 또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그거는 단타로 가진 않고 그건 스윙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단타는 그날 계속 사고팔고를 해서 하는 건데 이제 마티님이 직장인도 단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단타를 연마한 게 현대차 다닐 때 바로 현대차를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에 집중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왜냐면 그때 제가 시드머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사람은 직장인이고 뭐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하면 사실 단타밖에는 선택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사 일이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주식을 이제 후순위로 밀어놓죠. 주식을 삶에서 후순위로 미룰수록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 주식을 삶의 우선순위에 갖다 놓느냐. 삶의 우선순위에 갖다 놓는다는 거는 그냥 매일 아침에 주식장을 보고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가장 많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단타로 퇴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두부만님께서 단타로 퇴사를 끊을 수 이제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내가 단타를 쳐서 돈을 벌겠다 하면 그게 최우선으로 올라와야 되고 나머지 건 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을 잘하겠다. 승진을 제때 하겠다. 고과를 잘 받겠다. 아니면 뭐 이직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종류의 것들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일도 잘하고 싶고 주식도 잘하고 싶으니까 놓칠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너는 일을 언제 하느냐? 하면 저는 항상 야근. 그 다음에 주말 근무. 주말에 회사에 나가요. 그 주에 못했던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이제 내가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못했던 일을 주말에 하고 야근을 한다. 모든 걸 다 주식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인데 어느 것 하나 이제 놓지를 못하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고 저는 차라리 이제 그럴 거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일단 우리의 목표, 지금 방송의 목표가 벗어난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서는 오케이 직장인도 시간은 얼마나 들여야 되나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되느냐. 일단은 요거를 사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날 밤이 중요하거든요. 전날 밤? 전날 밤에 한 그래도 3시간 정도는 3시간 정도. 다음날 매매를 위해서 그 준비하는 사실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개장 전. 그렇죠. 그러니까 개장 전에 보면 가는 애들 있잖아요. 개장 전에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 끝나고 있는데 4시부터 거래하잖아요. 거기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개장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아침 매매를 위해서 지금 뭐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장전 3시간 동안 뭘 하면 됩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단타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거를 해주는 게 맞아요. 뭘 하냐면 일단은 그 어떤 종목이 있으면 또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랑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TO가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쵸, STO. 그럼 STO랑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반사적으로 나오게 외워야 돼요. 암기. 물론 검색을 해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핫한 테마는 외울 정도가 되게 사실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STO 하면은 바로 서울옥션, K옥션,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아톤, 핑거 이렇게 쭉쭉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일단 어떤 테마가 떴다. 뭐 반도체 후공정이다, 그렇죠. 온디바이스 AI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섹터나 테마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근데 그 종목들의 우량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량한 이렇게 단타를 칠 때는 우량한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예전에 많이 올랐었는지, 그걸로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회사의 어떤 실제 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슈와 얼마나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똑같은 그 테마라 할지라도 어떤 종목은 20% 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6% 오른단 말이에요. 맞아,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왕이면 20%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20%가 오른다고 20%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한 8, 9%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6%가 올라버리면 중간에 한 3%밖에 못 먹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일 유명한 거 쉽게 얘기해서 딱 어떤 거 했을 때 바로 딱 그 떠올리는 바로 이걸 떠올리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를 등한시해요. 등한시한다는 게 종목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 훈련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아도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단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로 깨야 될 게 단타로는 돈을 못 번다라는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 그런 선입견은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 방송과 효라클님의 방송은 우리 하는 이거는 사실 여기에 전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고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테마주를 약간 무시해요. 그 테마주를 왜 무시하냐면 뭐라 그럴까? 위험하다? 테마주가 또 위험한 것도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워렌 버핏식 주식 투자에 되게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뭐 코카콜라 먹어보고 코카콜라 주식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스타벅스를 마시지 말고 뭐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찾는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검증 가능한 솔직히 이렇게 해서 돈 벌잖아요. 그 다들 저도 그런 걸 쓰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수익을 냈던 것 중에는 이제 피부 미용에 관련된 거, 뭐 이제 피부과 이런 거 있잖아, 레이저 기계들 이런 거로 이제 뭐 저 피부과에 직접 갔을 때 뭐 올리지오가 많이 팔린 올리지오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게 되게 잘 된다. 뭐 클래시드 같은 경우에도 울세라 아니에요. 걔는 클래시스는 딴 거 있어.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테마주에 대한 우리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거 사람들이 극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건 이제 맞는데
돈이 사실 많으면 굳이 그런 테마주 따라서 막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정말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시드머니가 뭐 1억 원이 안 돼. 몇 천만 원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좀 급해 내가. 당장 좀 예, 이제 돈이 급한 경우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세상에 워런 버핏이 돈도 많고 막 엄청 여유가 많아서 몇 년 기다릴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막 그런 거에 이제 매몰이 돼가지고 당장 돈을 눈앞에 볼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저건 이제 하면 안 돼라고 아예 시도도 안 하니까.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단타를 칠 때 그 트렌드를 바로바로 쫓아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실적은 안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짧으면 뭐 몇 분, 길어도 1시간 이내에 팔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무슨 스캘퍼 아니야? 스캘퍼? 그러니까 그게 이 단타라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생략해도 되도록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봐야 될 게 많죠. 여러 가지를 막 봐야 되고 경쟁사 분석도 해야 되고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동향, 신기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갖고 갈 거니까 다음 분기, 다음 해에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를 예측하려면 그런 걸 다 알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IR에 전화도 하고 막 가서 그리고 일단 증권사 리포트 열심히 읽어야 돼.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단타는 10분, 뭐 길어도 한 30분 안에 팔 거니까 그런 모든 걸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냥 순간에 들어오는 수급만 알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이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해. 그래, 나는 뭐 진짜 길어봤자 몇 시간 내에 치고 빠지고 나올 거니까. 근데 그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치고 들어가는 거. 그 치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관련주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된다. 네, 아니면 뭐 HTS 그거를 잘 이렇게 그 정리라도 해놔야 된다. 외우고 있으면 좋고요.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같은 경우에 K옥션이 이제 처음에 탁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STO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기사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러니까 STO 같은 경우에 올 초에 되게 핫했다가 그다음에 되게 잠잠했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STO가 확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그거 이제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 신고서가 맞아. 다트에 등록이 되니까 서울 옥션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K 옥션이 딱 가는 걸 보면 K 옥션이 STO라는 걸 모르면 아예 그 다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K 옥션이 STO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면 K 옥션이 사실 가는 걸 보고 바로 그 STO랑 관련된 뭐 갤럭시의 모니터링 먼저 가지 않았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 옥션이 그 투게더 아트가 증권 신고서를 냈어요. 서울 옥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내서 그게 딱 다트에 등록이 된 걸 보고 이제 올랐는데 어쨌든 그런 걸 딱 보고 그다음 바로 아톤이나 핑거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STO가 앞에 끌고 가는 걸 보고 뒤에 아톤이나 핑거 같은 거를 해서 물론 아톤 핑거가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추격하면서 한 7, 8% 정도 이렇게 하고 금방 빠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타 중에서 가장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K 옥션하고 서울 옥션, 갤럭시와 머니터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밑에 뭐 아톰 핑거, FSN 뭐 쭉쭉쭉쭉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가장 단순하게
좀 이제 추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네. 그런 걸 투자를 할 때 우리를 또 맞는다는 게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STO가 그러니까 과연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할까? 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가장 먼저 드는 거죠. 네. 아, 그래. STO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게 K옥션의 실질적인 그 매물의 그 실적이 얼마나 기여할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딱 들어본 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네. 뭐 STO가 떴다 확 그러면 그냥 바로 뜨는 것도 딱딱 보면서 따라서 확 들어가서 딱 먹고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실적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이슈가 떴어? 그걸로 애들이 확 가? 그럼 나도 빨리 가서 빨리 먹고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이 형성된 네, 어떤 그 예를 들어 STO처럼 이렇게 딱 STO 안에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몇 개 군이 형성된 거에서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단타를 진짜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물린다. 네, 맞아요.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네.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이미 뉴스에 다 나오면 다 위에 올라 있어. 그러니까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뉴스가 뜰 때 있어요. 특히 바이오, 바이오 이런 게 뭐 무슨 무슨 바이오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임상 뭐 임상 몇 상 그렇죠. 통과했다, 뭐 어디에 뭐 FDA 승인을 그렇죠.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뉴스는 절대로 단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그걸로 군이 형성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 개별 종목에 대한 그냥 호재인 거죠. 그런 건 절대로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그룹이 형성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되게 좀 여러분들 그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특정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설주들이 쫙쫙쫙 나오잖아요. 뭐 한미글로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의 어떤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만약에 한 개 있어요. 뭐 어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 어디 뭔가를 뭐 램시마 머시 SC를 어디다 뭐 유럽에 판매했어. 승인받았어. 그러면 그 이슈는 셀트리온만의 이슈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뭐 네옴시티가 간다라고 했을 때 네옴시티에 관련된 여러 군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 군 애들이. 걔네들이 얘 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뉴스 뜬 것만 보고 따라가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래서 어떤 그 확실하게 그룹이 져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갑자기 어느 하나가 가면 나머지도 따라간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단타의 방법인데. 나 이제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내용은 효라클님이 저희 어썸 레터에 계속 연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도 계속 적어주시니까 레터도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 녹화해가지고 저희 업로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사실 그동안에 뭐 효라클님이랑 친하고 매매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지만 사실 단타에 대한 되게 많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약간 그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근데 저는 모든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낀 점을 일단 세 가지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마이너스 2%로 잡고 내가 투자금 시드가 부족할 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일 수 있겠다는 게 원 포인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적은 단기 트레이딩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수급 이슈로 가는 거잖아요. 이 주식이 오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 단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 기업에 몰리는 수급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급으로 오르는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고
밸류에이션으로 오르는 주식만 좋은 건가?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돈을 번다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밸류로 오르나 수급으로 오르나 일단 오르는 건 오르는 거야. 그쵸?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안 보는 이유가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 자체가 수급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떤 이슈가 확 붙었을 때 얘네들이 같은 종목군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우르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단기 트레이딩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뭐 단타로서 모든 썰을 다 풀 수는 없어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다. 또 해주세요. 막 열렬한 호응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주 1회로 할 수 있죠? 네네네. 그렇죠.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똑서밋 채널은 되게 부동산 위주로 가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하는 게 조금 리스크였어요. 리스크라기보다는 과연 많은 분들이 볼까? 왜냐면 인지 부조화가 형성이 그쵸. 되니까. 네, 부동산 채널에서 주식하나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또 사실 돈은 어차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고 주식으로 다 결국엔 돈 버는 채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호응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자주 방송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소화가 다 안 돼. 그쵸?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요 세 가지를 단타로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끝내면 네네.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여러분들의 질문 볼게요. 자, 질문이 좀 있었는데 저의 어떤 미모와 패션에 관련된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의 패션 오늘 패션 어떤가? 이상해? 파티 패션인가? 거래량 급증 신호 같은 것도 쓰시나요? 거래량 급증 신호를 쓰긴 씁니다. 그런데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게 거래량이 갑자기 확 이제 몰리는 그런 거 이제 HTS 설정을 하면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쉽게 시세만 보기도 해요. 시세만? 네, 시세가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급등 이렇게 탁 나오면은 VI 걸리고 이렇게 된 거 그런 걸 보기도 하고 거래량 급증을 쓰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그날 다른데 어쨌든 둘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에는 테마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둘 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타를 칠 때는. 네. 그리고 휴라클린 테마 매매 말고 검색식 같은 기계적인 기술은 어떤 게 있나?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테마를 내가 모르더라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로지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좀 매매를 쉽게 하고 일반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테마를 이렇게 묶고 따라가는 거를 알려드리지만 이 세상에 많은 또 고수들은 나는 테마 하나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종목명을 가리고 해도 될 정도로 차트나 이런 것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티스트라고 하죠. 그렇죠. 오로지 나는 차트만 보는. 그게 지금 기계적인 기술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검색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조건을 딱 만족하면 몇 퍼센트 오를 확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로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퀀트 매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런 거를 짜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지만 그런 걸 쓰세요? 제가 그걸 왜 안 쓰냐면 그게 지금 같은 장에는 잘 통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은 크게 어떤 그런 동요가 없는? 동요가 없다고? 평화로운 그런 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코스피, 코스닥이 갑자기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요동을 치는 게 없이 그냥 평화롭고 단조로운. 뭐 그러니까 일단 지수가 출렁이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지금 네이버 안 볼 거면 카메라 풀샷으로 그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그렇게 할까? 여기. 네, 우리 조금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풀샷으로 잡고 어디 갔지? 놓고 네, 풀샷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이런 장에서는 테마 검색식 이런 게 잘 먹힐 수 있어요. 아까 지금 그러니까 지수 변동성이 좀 낮은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 기계적인 어떤 검색식도 먹힐 수 있다. 근데 지수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10월 때 이때 막 지수가 막 2, 3%씩 빠졌던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꼭 빠지지 않고 오른다고 해도 급등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 검색식 하는 게 잘 안 먹힐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통하는 검색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을 쓸 때도 사실은 이 검색식은 어떤 조건에서 쓰고 이 검색식은 어떤 조건에서 쓰고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수가 뭐 어떤 조건일 때, 환율이 어떤 조건일 때, 요 검색식이 뭐 얼마나 통하는지 이걸 다 사실 여러 가지를 두고 써줘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에서 이걸 연마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를 막 분석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보다는 테마를 해가지고 위주로? 하는 게 전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잠시만요. 그리고 또 질문이 그리고 이거 저도 약간 궁금한데 오늘 이제 두부마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STO 종목을 확인해 보니 다 상승했네요. 그럼 이 종목군도 내일 상승할 확률이 어떤가요? 오전에 쑥을 보고 매매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은 STO는 오늘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내일도 갈 거냐? 이거를 뭐 당연히 알 수는 없지만은 좀 추정할 수 있는 건 있죠. 뭐냐면은 STO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2개, 3개 이렇게 나왔다면 사실은 그 종목들이 내일도 시초가에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뭐 갤럭시 머니터리 오늘 상 쳤죠? 그렇죠. K옵션이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테마에서 상한가를 간 게 2개, 3개, 4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테마가 정말 강력한 거고 또 그 상한가 친 애들이 다음날 갭상승을 하거나 갭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9시 반까지는 내일도 STO가 일단은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볼게요. 이것도 약간 저는 차트도 보거든요. 차트를 볼 때 어떤 거냐면, 차트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휘라클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에서의 투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관심이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이 테마를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다라고 인식을 하는지의 문제인 건데, 그것을 정량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같은 뭐 STO의 테마에서 오늘 상친 게 몇 개냐. 그렇죠. 네, 상친 게 뭐 한 3, 4개 정도 된다. 그러면 얘가 정말 강력한 테마구나. 근데 뭐 상도 안 나오고. 그렇죠. 네.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만 10% 정도 올랐다. 그거는 내일은 안 가요. 내일은 안 간다. 이거 되게 좀 약간, 우리는 모든 게 약간 정량적인 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딱 느낌이 오게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STO 테마가 내일도 갈까? 이건 진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검증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효라클님이 말씀해주신 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내일 STO는 갈 거야. 내일 한 9시 반까지는 가죠. 내일 9시 반까지는 STO가 갈 겁니다. 뒤는 다른 게 이제 치고 올라올지 아니면 또 STO 다른 게 갈지는 여러 뉴스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두부님 질문하신 게 뭐야? 그럼 나는 오늘 근데 STO를 못 잡았어. 네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딱 이런 거야. 오늘 갤럭시 머니터리 상 쳤는데 뭐 K옥션, 서울옥션 상 쳤는데 내가 상 따라잡기를 할 건가? 나는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난 지금 없잖아. 그러면 STO가 내일도 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초가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꼭 STO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STO가 상한가라서 부담스럽다 라면은 뭐 상한가를 치지 않은 딴 애들 FSN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일 시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오늘의 STO가 결국에는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요. 네. 이게 또 따라 들어가? 그때를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사야지 하고 아껴두는 거죠. 그러니까 STO를 내일 사는 게 아니라 목요일쯤. 나는 이제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목요일쯤 조금 이제 조정을 주면서 목요일이 우리 어썸 레터 발간일인 거 아시죠? 이번 레터에는 이번 주 목요일자 레터에는 효라클님이 뽑은 STO 관련 종목 다 넣어주실 거죠?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STO가 같지만 불과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만 해도 막 오늘의 STO처럼 갔던 테마가 있습니다. 로봇은 상한가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뭐가 나왔지?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강했는데 오늘 STO 때문에 막 밀린 게 있을 거예요. 주목을 못 받았어 걔네는. 지난주에는 정말 막 그 사람들이 그걸 막 외쳤지만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STO라는 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또 우르르 STO로 몰려가지고 맞아. 여기 막 사람이 없어 한산해요. 이제 그런 거를 내일에 이제 공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야 내일 할 만한 게? 그런 걸 얘기해줘야 지금 라이브 방송인데 그런 정보를 줘야지 그걸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넘버 1 한동훈 관련이 있죠. 한동훈 사실 한동훈 관련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 했잖아. 걔 이름이 뭐였지? 한동훈 관련이 이민 관련인데 그러니까 나 그거 엑스페릭스였습니다. 엑스칼리버가 아니라 엑스페릭스라고 이제 오늘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 정치 테마에 대한 약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한동훈이라고 하면 사실 정치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다. 응? 이민 정책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래요. 우리 나처럼 이렇게 테마에 그렇게 목숨 걸거나 테마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민 정책에 관련된 과연 수혜주가 뭘까? 아니 웃기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 사람들이 이민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고 외국인들 받는 게 이민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그게 한동훈이 추구하는 게. 근데 거기에 어떻게 수혜주가 있어? 그러면 이민 정책을 가꾸는 컨설팅 업체? 일단은 이민할 때 외국인 등록 작업을 이제 합니다. 외국인 등록 작업. 그래서 외국인 등록 이런 작업을 할 때 여러 업체들이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죠. 그래서 이민 관련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인스웨이브 시스템 같은 회사도 있고 엑스페릭스처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업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민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잠깐 의문이에요. 자, 이민자가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다 따라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찾냐면 자, 이제 네이버를 저희가 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직접 보여주세요. 자, 이민이 이제 있어요. 이민. 근데 나 이민과 관련된 정보를 너무 찾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법의 단어 특징주를 쓰면 됩니다. 그거. 특징주 이민을 눌러요. 놀랍게도 엑스페릭스. 이건 이제 뷰니까 뷰 말고 뉴스. 누르면은 이제 오픈롤. 엑스페릭스. 상한가 간 것도 다 알려줘.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그래가지고 다 나와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네 진짜? 오픈롤, 엑스페릭스,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테마가? 아니 일단 이민은 한동훈 테마주는 수십 개인데 그 중에 이민은 이제 3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이민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출입국은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이민도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잖아요. 도저히 이 출산율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생산 인구가 너무 없으니 이민을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의 히스패닉들처럼 자녀도 낳고 이제 노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경제를 받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게 이 정권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야, 그 한동훈이 지금 총선 나온다고 그랬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아마 대부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치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근데 총선에 안 나가고 장관을 계속 해도 이민은 열심히 할 거고 총선에 나가면 이민 관련해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는 법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에 나간다면 이민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제 그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특징주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으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엑스페릭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지난주만 해도 일주 전 불과 일주 전 상하가 갔잖아요. 상하가 갔지. 네, 일주일 전만 해도 사람들이 막 열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엑스페릭스 하면 잘 몰라. STO밖에 몰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단기 기억 상실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이게 나는 엑스페릭스 상한가에 관심이 없어. 노관심 이런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거 불과 지난주만 해도 상한가하고 오늘의 그 K 옥션처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요. 이게 저는 되게 좀 이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좀 쉽지 않나. 근데 이러다가요. 또 갑자기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뭐가 이슈가 생기면은 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요. 네, 갑자기 이민 뭐 해가지고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마치 그거 처음 보는 것처럼 막 또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요런 거 요런 거를 이제 저는 좋아하죠. 지난주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이제 용사님이 말씀해 주신 STO는 이제 시작인가요? 큰 그림으로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미 지금 STO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효라클님께서 이거 우리는 목요일날 들어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요일날쯤 조정 나올 때. 그러면 STO는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뭐 그 산업의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당연히 시작이죠. 왜냐하면 법안 통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리고 MOU만 맺고 있잖아요. 증권사랑 그 이제 그 조각 투자 발행사랑. 근데 사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는 약간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약간 삐딱하게 본단 말이에요. 과연 제가 든 첫 번째 의문, 과연 STO라는 게 활성화가 될까? 그거는 정부 정책에 달렸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STO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 제한 없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다음에 정부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요? 투자 상품 제한 없음. 그것도 말도 안 되지. 어떤 거든지 증권 그 신고서만 제출해서 증권만 발행하면 다 이제 거래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시장을 뒤흔들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 뭐 1인당 3천만 원으로 제한. 뭐 P2P처럼. 아니면 뭐 이런 제한을 하나하나 걸수록 이제 STO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규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근데 이게 순전히 이거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렸어요. 금융당국이 근데 한국 금융당국의 성격을 봤을 때 나는 규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자유롭게 풀기에는 아니 나는 P2P 그 갭을 2천으로 씌울 때부터 난 어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1인당 투자 금액 한도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STO에 그걸 걸어버리면 이제 굉장히 좀 투자는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STO는 유명무실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STO의 가장 좋은 그 상품은 특정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앨범, 가수들의 앨범을 제작할 때 네. 그걸 STO로 발행하는 게 저는 사실 상품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스위트홈 2가 나온다, 경성 크리처가 나온다, 서울의 봄이 나온다 할 때 그 작품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반인이. 보통 사모펀드가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그쵸. 걔가 제작비를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지 개인은 그걸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영화를 만들 때 STO를 이용해서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영화를 만들고 그게 이제 대박이 나면 회수를 하는, 사실 이게 가장 STO랑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STO로서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ETF를 공부를 할 때 와 ETF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가 가능하구나.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STO라는 것도 ETF처럼 대중화가 되려고 그쵸. 하면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모든 투자를 STO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사실은 되면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데 STO를 해가지고 해서 대박이 나면은 막 몇백 배를 가져가고 이런 사례가 나와야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코인처럼. 근데 빌딩 조각 투자하고 미술품 조각 투자하고 월 그 임대료 중에서 얼마 해서 배당 받고 이런 거 하고 1인당 투자 금액 한도 씌우고 이따위로 하면은 이제 STO에 대한 관심은 없죠. 근데 제가 볼 때 STO 하려면은 근데 지금 내가 호라클님 얘기를 딱 들으면서 STO 잘 안 될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아이돌 제작 이런 거. 아니 근데 우리나라 금융강국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규제를 처음에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규제 여부에 따라서 달린 거고요. 그 규제가 많이 된다 싶으면 사실은 이제 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나는 이런 테마를 사실 많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늘 진짜 내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에 밴 게 있어. 비판적인 사고. 한 번씩 꼬아서 생각하고 한 번씩 과연 그럴까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STO 나왔을 때도 일단 한번 걸러서 생각하는 거지. 이게 과연 될까? 과연 잘 올라갈 것인가? 실체가 있을 것인가? 근데 그 건물이나 미술품을 가지고 발행한 STO는 실체는 있죠. 근데 나는 활성화에 관련돼서 퀘스천이라는 거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STO라는 게 새로 나왔어. 오케이, 새로 나온 거 있어. 근데 일단 내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요즘에도 지금 보세요. 그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네네네. 그거 어르신들 못 쓰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리고 막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 앱 같은 거 나왔을 때도 뭔가 일단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STO라는 새로운 투자 낮추다 제가 투자의 여왕 썼을 때 ETF라는 거를 책을 썼었는데 그거가 지금 현재 대중화되기까지 거의 한 7, 8년?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STO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쫙 나왔어 시장에. 와, 새 거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 나온 그 투자 상품을 익숙하게 내가 정말 뭐 주식 투자하듯이 트레이딩 할 수 있을까? 익숙한 건 근데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증권사가 계좌 관리도 하고 그 거래를 하면서 그 MTS랑 유사하게 만들 거라서 직관적으로 이해는 쉬울 거예요. 코인처럼. 근데 코인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모르지만 매매는 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쉽게 만들 거야. 인터페이스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그 증권사마다 취급 상품이 다 다릅니다. STO는. 그래서 A 증권사는 이 건물을 유통하고 B 증권사는 저 그림을 유통하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그 증권 발행 기관하고 MOU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그 물건을 자기네 거기 마켓에 상장시키느냐. 지금 ETF는 전 증권사에서 똑같이 살 수 있잖아요. STO는 그렇지 않거든요. 증권사마다 달라요. 근데 나는 또 오늘 또 이제 STO로 가면서 흥국증권인가? 네네. 이베스트투자증권 증권사들도 같이 이제 따라갔잖아요. 네, 계좌 수탁 기관이니까. 그것도 사실 수혜라고는 할 수 있죠. 증권사는 이제 그 가장 수혜가 많죠.
왜냐면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수수료와 트레이딩, 네, 그다음에 그 브로커리지 피가 원래 증권사의 주수익원이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좌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그때도 이제 받고 사실 SK증권이 굉장히 STO가 활성화되면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긴 할 거예요. SK증권이. 왜 SK증권이에요? SK증권이 되게 좀 이쪽으로 적극적이에요. STO 쪽으로. 네, STO 쪽. 왜냐하면 SK증권이 네.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 내세울 게 없는 증권사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내세울 게 없으니까 STO로 그 역전시키려는 거죠. 이 대세를 판을 뒤집어 보겠다. STO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권사마다 상품이 다 고유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SK증권에서 취급하는 STO는 좋더라, 수익이 잘 나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SK증권을 가입해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에 이제 쏠렸던 그런 거를 좀 이제 가져오려는 거죠. 그래서 SK증권이 정말 MOU 많이 했습니다. 어디랑 MOU를 한 거예요? 뭐 부동산, 부동산, 그다음에 미술은 기본이고 온갖 걸 다 했어요. 탄소 배출권도 있고, 아, 진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콘텐츠 만드는 애들, 네,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MOU를 5만 군데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발행해서 올려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보자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증권사의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ELS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렇죠. 먹거리였잖아요. 요즘 그게 또 시장에 따라서 좀 지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금융 당국에서 얼마나 제한을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흥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소재 자체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극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P2P처럼 그렇게 P2P 처음 나왔을 때는 취재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때 그게 진짜로 무슨 세상을 바꿀 엄청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깜박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펀딩을 되게 펀딩이라는 게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펀딩을 할 수 있다 그런 사고 자체가. 근데 결국에는 P2P도 사그라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부의 그런 거에 달려 있다. 근데 그것도 P2P도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중간에 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서 사기 사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할 때는 정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게 그 캡을 씌우는 것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캡을 씌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의 목적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뭔가 양날의 검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자자. 근데 코인 시장을 보면 나는 보호를 안 받아도 된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폐가망신 나면 어떡해. 나는 보호 필요 없어. 나 말리지 마. 한 다음에 막 그렇게 막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물론 돈 버는 사람 있지만 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되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STO 하면은 흔히 부동산, 미술품, 조각 투자를 자꾸 떠올리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흥행 요소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오징어 게임 같은 거를 그 STO로 발행해가지고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이제 1위를 했다. 그래서 막 몇백 배를 했다. 아이돌이 그 STO로 돈 모아서 만든 아이돌이 빌보드 몇 위를 했다. 그래서 정산을 했는데 막 몇백 배를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그런 스타들이 나와야 이제 사람들이 STO 나도 해봐야지 하고 아마 달려들 거예요. 아, 자, 우리 이거 하다 보니까 계속 STO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거 본질은 STO가 아니고 우리 테마주 얘기해야 되잖아. 네네네. 잠시만. 우리 지금 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거의 1시간째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지금 몇 명 와 있어? 모르겠어요. 접속자 안 보이는데. 접속자 볼까? 20명. 우리 63. 동시 접속자 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다. 그렇지 않아? 좋습니다.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니. 끝내야겠다. 아니 조금 가. 자,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한 거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정말 유익했대. 네. 열북님들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열북이들은. 네네. 여러분, 저희 효라클님이 어서민으로 조인하신 거 아시죠? 효라클님이 선정하는 테마와 종목은 어서민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서민의 이사님으로 오셨어요.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반응이 되게 또 좋으니까 또 상의하에 저희 기간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이런 반응이면? 일단 2주에 한 번씩 해보고, 해보고 이제 만약에 네. 질문이 너무 많다거나 일단 레터를 열심히 봐주세요, 여러분. 레터를 열심히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거를 봐서 이제 어선 랩터의 퀄을 더 이제 높이는 거죠. 저희 효라클님이 이제 주식 파트에서 오셨고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또 이서준 이사님이 또 MP의 경매 전문가가 오셨잖아요. 날로 발전하는 어썸 레터입니다. 깨알 홍보? 자, 오늘 저희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1탄을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주 목요일자에서 제가 어떤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섹터?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 1회, 네, 톡서미 효라클 라이브 방송,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어떻게 하는 거지? OBS. OBS. 여기 있다.